진짜 저기 있다. 두 마리 했어, 두 마리. 와, 쟤네들이 여기까지 오는구나. 지금까지 많이 어려우셨죠? 이번 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자연환경을 해치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리튬 공장인데 안데스요가 있습니다. 그 비법은 깨끗한 물. 이곳 고지대에서 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수원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네. 풀이 뭔가 조금 더 많고 높게 자라있고 조금 더 초록색이 보이잖아요. 예. 그게 밑에 여기가 있는 수원지 근처라서 그렇구나. 위에서 그러니까 새틀라이트 이미지로 이렇게 보면 이쪽에 새파래. 조금 많이 이제 이런 식생이 많이 발달해 있죠. 여러분, 담수원을 찾아서 왔는데요.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쟤는 당나귀? 당나귀가 되게 크구나. 뒷걸음질 치고 있다. 더 이상 가지 않을게. 미안해. 고지대에서 자라는 전형적인 식물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쁜 꽃도 있고. 저 밑에 있는 애들 중에는 꽃핀 애들이 없는 것 같던데. 네. 여긴 있네. 물이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저런 풀들이 다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차로 지나가다 보면 아 저기 물 있는 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곳은 포스코가 주기적으로 수질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왜 수질을 확인하냐면 쟤네들이 쟤네들이 와서 물을 먹거든요. 물 먹고 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쟤네들이 야생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그렇죠. 여기는 예전부터 많이 쓰이는 담수원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 담수원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요. 환경 변화나 수질 체크 이런 거.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의무도 있고. 다른 업체들 와서 수질 검사해요? 저희가 그렇죠. 예. 포스코만 다른 할 것 업체들은 같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 포스코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쵸.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담수원은 지하수라서 지금 이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식생하고 동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하수원을 쓰고 있고요. 이런 지표에서 흐르는 담수원들은 환경관리 차원에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네. 동물들도 이렇게 뭐 관리만 살아야 하고 되니까. 네. 아 그러네. 물이 흐르는 곳이 있네 진짜. 이런 풀들 있죠. 네, 이런 풀들이 물이 이런 풀 있을 있는 때. 데가 샘 바로 옆에 있어요. 샘 바로요. 네. 오 개구리. 와 이런 고지대에 개구리가 살고 있다니. 이런 샘들이 지금 저 산 밑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먹진 않더라도 이 안에 있는 뭐 세균, 대장균이라든지 박테리아 이런 걸 계속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도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가지고 눈이 녹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상업화 가면 용수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식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진짜 세상에서 한 3명, 4명 오는 곳이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이 동네에 이제 가축 기르는 분이 딱 한 분 사시고요. 그 다음에는 포스코에서 요거 샘플 채취하시는 분들, 그거 외에는 오지 않는 곳이죠. 여기 보니까 당나귀도 있고 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살 것 같은데 개구리도 있더라고요. 퓨마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푸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이에요? 지금 보이는 당나귀 외에도 비꾸냐라는 동물과 뭐야? 도마뱀들 모두 야생 여우들도 여우는 VIP 때만 나타나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야생 동물들은 사람을 잘 안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가요? 사람은 동물로 생각해서 그렇게 위협으로 아. 인식은 안 하지만 차 차, 또는 큰 소리들 큰 소리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사전에 특히 동물들이 있을 때 그런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예, 조심하는 교육을 진행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상업화에 있어서 이런 지하수 변화들, 쓰레기 수거들, 그런 환경 오염 있는 그런 감시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들어와서 조업을 하기 전에 환경과 포스코가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난 뒤에 환경에서 예를 들면 뭔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계속 체크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업이 최소 20년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 담수가 흐를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요 근처에 진짜 보기 힘든 담수인데 그냥 한번 쭉 따라 올라가 볼까요? 이거 어디서부터 내려온 건지 모르겠네. 아 진짜 너무 힘든 관계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이곳 옴브레 무에르토는 해가 매우 쨍쨍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태양광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산 왼쪽 자락이 북향이거든요. 북쪽을 태양을 보고 있는데 저 위치가 이 지역에서 가장 태양광을 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최초 관건 인수할 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었고요. 2200헥타르 정도를 향후에 미래 부지이면서
태양광 하기에 최적지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태양광도 알리백 때문에 짓는 거죠? 이제 저희 최종 고객사는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들이 좀 가면 갈수록 배터리사 또 양극재 그 위에 원료단까지 과연 어떤 소스를 통해서 원료를 만들고 제조를 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저기 지키려는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는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어떤 구성을 하냐 좀 다르긴 한데 약 10메가와트 1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볼 곳은 오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그대로 또 버리면 안 되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폐수가 저기서 쌓인 생활 오수가 나오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과정인 건가요? 이게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오폐물이 이 탱크에 모아서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고마운 한번 해주셨어. 시스템에 들어와서 처리된 후 나오는 물을 샘플 채취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처리가 된 건지. 예.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현장 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이런 분석 치수를 알려면은 분석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법 규정상 자연을 오염시키는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이제 배관이 땅 속에 묻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땅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흡수가 되는 사이트는 이쪽인 건가요? 이쪽? Agua de 배관을 riego 타고 이렇게. y se infiltra en el lecho de absorción. 배관이 아래에 이제 분수처럼 다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쏴주는 거구나. 방금 보신 것은 네, 이제 네. 배관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배관을 조작해서 아래에 이제 물을 쏴주면 쏴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흡수되게. 흡수되는 거고. 2박 3일 동안 빡세게 촬영을 진행했던 옴브레 무에르토 여모를 이제는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보람차기도 하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정말 여기에서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사실 뭐 대한민국이 리튬 광산의 광권을 100%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만고만한 뭐 그런 염호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 옴브레 무에르토는 염호 리튬 광산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급에 속하는 매장량도 엄청 많고 리튬 품도 좋고 불순물도 많이 적어서 생산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이제 그런 광산을 대한민국이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데 저도 애국자가 된 기분이네요. 옴브레 무에르토 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 가서 뵐게요.